안녕하세요. 위클리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작지만 강력한 한반도 영공의 수호자 FA-50 전투기 이야기입니다. T-50 훈련기와 이를 전투기로 개량한 FA-50 경전투기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나타내준 첫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FA-50은 대한민국의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합작으로 개발한 경전투기, 경공격기입니다. 당초 초음속 고등훈련기로 개발을 하였으나 향후 로우급 전투기로도 활용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 개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노후된 F-5 전투기를 대처하기 위함이 가장 컸습니다. 노후돼 퇴역하는 F-5 전투기로 인해 공군의 전력에 공백을 우려해 이 역할을 해줄 로우급 전투기가 공군으로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F-5는 이제 뜨고 내리는 것조차 위험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 나오는 수준을 넘어서 비행 자체를 꺼릴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 초계나 차단 작전 등에서 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노후가 심각합니다. 이에 T-50 골든 이글 훈련기를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부분 개량하여 2013년 8월 우리 공군에 초도분을 납품하였고 현재 60기의 FA-50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20여 기를 추가로 발주하여 약 80여 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에 우리 공군이 원하는 역할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료 부족 및 정밀 유도무기 운영 능력 부족으로 FA-50은 전투기로서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여 대의 FA-50 추가 생산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대 이하의 성능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FA-50 성능 개량 사전개념 연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전개념 연구는 지난해 국방부 전력발전 업무훈련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요 제기를 위해 소요군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요청해 필요성, 운용 개념, 작전 운용 성능, 운용 요구서, 대안 분석 등이 포함해 작성됩니다. 즉, 공군이 FA-50 성능 개량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내부 연료 탑재량 증대, 정밀 표적 식별 장치 및 중거리 정밀 유도 공대지 무기 장착, 중거리 공대공 무기 장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50 개발 초기 거론됐던 F-50 경전투기에 맞먹는 수준의 개량입니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인 380km보다는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F-16이 내부 연료 탱크 탑재를 통해 비행 거리를 크게 늘린 사례가 있는 만큼 FA-50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를 만들기 위해 복자식인 FA-50을 단자식으로 개조할 경우 공기 역학적 특성이 달라져 성능 개량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기체 외부에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사가 개발한 아슬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50km에 달하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최고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아슬람은 타이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SE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슬람은 FA-50의 가시거리와 공중정 능력, 즉 BVR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슬람 외에도 중거리 공대공으로는 AIM-120 암람을 장착하려는 공군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FA-50은 북한의 미그 29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이지만 만약 FA-50이 이들로 무장할 경우 사실상 BVR 능력이 없는 미그 29마저 압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된다면 무장 확장만으로도 북한군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로우급 FA-50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의 타우러스 K2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소형화한 버전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 외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당국이 KF-X에 장착할 중거리 정밀 타격용 공대지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PT-4가 유력합니다. T-50 공동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 포드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FA-50의 성능 개량이 현실화된다면 북한 공군을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북한 전투기 중 미그-21은 북한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입니다. 구소련 전투기 중 최초로 마하-2를 넘어선 전투기이지만 개발 당시 지상 레이더에 의존하던 구소련 공군 특성상 레이더 탐지 범위가 매우 좁게 개발된 구형 기체입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FA-50의 성능 개량 중 당장 BVR 능력과 항속거리만 늘려도 북한의 미그-21뿐 아니라 북한 최고 전력인 미그-29도 커버가 가능해 모든 전투기를 여유롭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기 경보기와 전자전기 그리고 F-35를 비롯한 한국의 하이 미들급 전투기와 연계한다면 사실상 한반도 제공권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전 개념 연구가 바로 본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건은 공군이 진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과업에는 없지만 추가 필요한 사항에 아마 소형 A사 레이더 교체 등도 언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공군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블록 개념의 순차적인 개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이 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성능 개량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성능 개량이 기대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FA-50을 운영하는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납품한 분에 대해서 성능 개량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에서 만든 로우급 전투기 중 FA-50이 사실상 최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능 개량까지 마친다면 저렴하고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찾는 개도국이나 사실상 서방 세계의 무기 금수 조치를 받는 사우디, UAE 등에도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FA-50 성능 개량이 매우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